요새 경기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걸 몸소 체감하고 계시죠?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3년간 40조가 늘었고 연체율은 6%가 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폐업한 매장은 15만 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규 고객을 재방문 고객으로 만들고 재방문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고 단골 고객을 우리 매장의 팬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러한 자영업 폐업 전성시대의 유일한 해결책일 겁니다. 저의 첫 요식업 창업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데요. 저는 코로나 때 월세 30만 원인 지하에서 매출 1억 원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에 제가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낸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경기와 상권을 무시하고 성공을 하는 매장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꿀팁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 점 꼭 유의하시고 끝까지 보셔서 매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경기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손님들의 피드백과 우리 매장의 부족한 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쁘고 손님이 많을 때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영업하기에도 너무 벅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는 시기에는 모든 리뷰들을 취합하고 그간 손님들에게 들었던 모든 피드백들을 취합하여 매장의 대대적인 변화에 나서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삐걱거리고 가죽이 벗겨진 의자들이 눈에 보이고 책상 틈새에 끼인 먼지와 이물질들이 눈에 보이고 바닥에 기름기가 거슬리고 포스기 화면 위에 얹어진 먼지들, 끝까지 잘 닫히지 않았던 출입문 등 그간 손님들이 불편해했을 만한 것들 하나하나를 고쳐나갔고 배달 리뷰, 네이버 리뷰, 음식에 대한 맛과 양,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다시 오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매장마다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시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매장처럼 손님들이 느낄 수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규 유입입니다. 위의 첫 번째 방법에서 우리 매장은 손님들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간 노력했던 과정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네이버든 인스타든 외부 배너든 우리 매장의 변화를 고객에게 최대한 알려야 됩니다. 기존에 오시던 고객들도 우리 매장에 왔을 때부터 가게가 정말 달라졌네? 라는 인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존 단골분들이 우리 매장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가게의 입구와 간판이 새 것처럼 청소가 되어 있고 새 단장을 한 노력들이 배너에 걸려 있어요. 단골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우리 매장에 와보지는 않고 지나다니면서 간판만 보았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당연히 한번 와보고 싶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게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노력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음식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얼마나 기뻐하면서 식사하고 나가는 길까지 행복해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골 손님들이 감동했다면 신규 방문 손님들이 감동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매장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최적화, 구글, 다음, 티맵 등 모든 플랫폼에 매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경 써서 하나하나 올려주시는 걸 해야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주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라도 매장에 새로운 손님이 오게 만들어서 한 번 온 손님이 10번 오고 10번 중에 한 번은 다른 지인을 초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지인이 10번을 더 오고 또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 가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까지 해봤냐면요. 무료로 음료를 드리는 쿠폰을 만들어서 전단지까지 뿌려봤어요. 가장 가까운 역인 신대방역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생각보다 전단지를 뿌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단지 뿌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도 없는 거절을 당해야 되고 그 거절이 생각보다 수치스럽고 그런 것들을 전부 감당해야 되고 정말 해본 사람만 아는 그 좌절감과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도 해보고 인스타 지역 맛집에 30만 원 정도 하는 광고도 한번 태운다면 신규 유입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금전적인 것들이 여유롭지 않다면 가까운 주변 상인분들한테 먼저 저희 가게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재미난 저의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매장 1층에는 세탁소가 있었는데요. 15년 정도 운영을 하신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네 주민들 다 알고 계실 만큼 엄청난 마당발이셨습니다. 저희도 사장님에게 자주 커피를 갖다 드리고 얘기를 나누고 평소에 친하게 많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알고 봤더니 세탁소에 온 모든 손님에게 우리 매장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장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 됐고 우리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사장님들도 주변 마당발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입소문이 빠르게 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나 세탁소 그리고 미용실 이런 곳들이 입소문 내주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은 동네 단골 사람들이 가서 사장님들이나 그곳 직원들과 수다 떨기에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 내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인데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쉬어가며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영역은 정말 자영업 고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게 됐잖아요. 근데 이 브랜딩의 목표가 위에 말했던 우리 매장에 펜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매장에 펜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브랜딩인 거죠. 결국에 우리는 재방문 단골을 넘어서 우리 매장에 펜이 될 수 있도록 매장을 운영해야만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남부럽지 않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펜이 아니어도 단골 고객으로만 만들어도 우리는 엄청난 성공이에요. 하지만 펜을 목표로 해야 재방문, 단골 고객까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장에 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매장에 펜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일주일이 지나도 우리 매장이 생각나도록 만들어라.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에 맞는 진정성을 고객에게 보여줘라.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어제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먹었더라? 하면서 보통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반대로 주말에 가족들과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근처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다녀왔어. 이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억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억을 못할까요?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는 기억에 남는 걸까요? 찰스 스펜서의 왜 맛있을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소 같지 않은 식사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기억에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과 동생 넷이서 오랜만에 삼겹살집으로 외식을 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던 저에게 먼저 앞치마를 가져다 주시고 머리끈이 없어 보이는 동생과 어머니에게 먼저 머리끈을 건네주셨습니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여기 진짜 서비스 센스 죽여준다 라는 말을 서로 속삭였습니다. 물론 밑반찬과 고기 모두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음료를 서비스로 좀 드리고 싶은데 콜라, 사이다, 제로 콜라 중에 어떤 거 좋아하냐고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료를 말했더니 그 음료 2캔을 주시고서는 다음에 또 오셔서 아는 척 하시면 제가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치마와 머리끈, 캔 음료 2개, 간단한 인사로 몇 주간 그 가게가 저희 가족들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러고 나서 3주 사이에 2번을 더 방문했습니다.
과연 기억이 남았던 이유가 맛있는 고깃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무장한 가게여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맛만 있는 가게였다면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 데를 갈 수도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 가족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만들었기에 우리 가족들은 그 가게에 지속적인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우리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혀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매장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라입니다. 요즘에 브랜딩이란 말과 비슷하게 스토리텔링이란 말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냥 사람들이 고개만 끄덕거릴 수 있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스토리텔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대단한 경력을 내세우고 우리 음식은 어떻고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음식의 기원은 어떻고 이런 스토리들 아마 매장 갈 때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경력이 있어야만 엄청나게 좋은 재료를 써야만 대단한 음식을 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생활이라는 레스토랑의 한 지점을 예시로 제가 간단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고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을 먹고 그 시간을 정말 행복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에게 한 끼를 대접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요식업에 대한 꿈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물리치료사를 그만두고 사생활 레스토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오랜 시간 요리를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피나는 노력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요리를 하고 매장을 살피고 직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 진심으로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신 손님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만 만들 수 있어도 그냥 손님들은 끄덕거리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인상들이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펜서의 왜 맛있을까라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무의식을 발동시키고 감각 경험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기억을 오래 남게 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심지어 평소보다 무거운 스푼을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객에게 무의식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15% 이상의 사람들이 매장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장에 대한 스토리텔링, 음식에 대한 우리의 철학, 더 맛있게 먹는 방법, 그 무엇이든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의 무의식으로 침투해야만 그 고객들은 우리 매장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스토리텔링과 우리 가게가 말하는 바를 손님들이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매장을 고객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매장의 팬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진정성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브랜드의 팬이 될 때는 그들의 어떤 것에 감동하고 그 감동이 하루 이틀, 일주, 이주가 아닌 1년, 2년, 3년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팬이 됩니다. 제가 위에 말했던 고깃집을 또 예로 들어볼게요. 그 고깃집의 그런 센스 만점인 서비스와 맛이 6개월 후에 갔더니 없어져 있어요.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그 가게 안 갈 거거든요, 그러면. 하지만 제가 6개월 후에도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도 그때와 똑같은 맛, 서비스, 센스들이 그대로라면은 저희 가족들은 그 동네를 이사 가지 않는 한 아마 그 가게를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 가게에 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맛과 서비스들이 지속될 수 있는 거고 그 진정성을 고객들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사장님들도 저는 진정성 있게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매출을 내야 되니까 꼭 시간을 사용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객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나갈 때마다 음식을 만든 셰프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음료도 같이 팔았는데 음료가 나가면은 그 음료를 만든 바리스타의 소개, 그리고 그들의 일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카드에 작게 적어놨어요. 모든 배달을 나갈 때 그 카드를 함께 넣어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1년, 2년, 3년 넘게 지속을 했고, 저희 배달 리뷰들을 보다 보면은, 안 좋은 리뷰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주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카드를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고 하는 리뷰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감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은 분명 우리 가게의 팬이 될 거고, 아, 여기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구나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게에 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틀에 한 번씩 주방과 홀의 마감 상태를 배달 어플의 공지사항,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의 공지사항,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고객들에게 저희가 평소 진정성 있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시화시킬 수 있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진정성이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다면 그걸 노력하는 과정들을 우리 손님들에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린다면 고객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알아줄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 감동받은 고객들은 우리 매장의 찐팬이 돼서 코로나가 오던 경기 침체가 오던 미친 폐업 시대가 오던 그들은 우리 가게를 응원해 줄 것이고 우리 가게를 방문해 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폐업률이 미쳐가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 가게만 북적북적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말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경험자잖아요. 창업을 준비하거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프랜차이즈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브랜드인 사생활 레스토랑은 이런 매장의 찐팬을 만드는 노하우, 그리고 오랜 시간 연구해온 음식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을 유지하고 심지어 매출이 올라가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매출을 올리고 폐업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